이곳은 만정헌입니다. 이곳은 1962년부터 11년 동안 그 상북 면장과 언양 면장을 역임했던 김재환 면장이 태어나신 곳이고 살았던 곳입니다. 김재환 면장은 그 퇴임 후에 1973년에 헌남계를 주도해서 성남사 앞에 있었던 성남여관 특별실에서 헌남계를 조직합니다. 여기 헌남계는 상북면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문화단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헌남계가 지속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다시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최초의 면지가 기존에는 1998년 삼남 면지가 거의 최초의 면지로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정에 강영식이라는 분이 이 헌남지를 니아가에 싣고 가는 것을 보고 헌남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줄 써놨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발굴을 해서 논문으로 향토 4개 보고를 했고 최초의 면지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설이 되었습니다. 거의 그 김재환 면장이 이걸 도맡아가 이렇게 그 헌남지가 발행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몇 년도냐 하면 1975년입니다. 몇 월 달이고 그런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합니다. 추정컨대 그 1975년 한 7월쯤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디까지를 조사해가지고 면지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자연불학별로 20개 마을입니다. 소호리가 이 헌남계 결성되기 전에 두 서면에 있다가 이 상북면으로 넘어옵니다. 가축에서 토끼하고 닭의 숫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게 있는 걸 쓸 때 손수레, 자전거까지 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충효사입니다. 여기 80년대에 김재환 면장이 숭의당 현판하고 숭의당기 기문하고 상양문하고 이 세 건을 1980년대 후반에 이렇게 세 건을 짓고 썼습니다. 이곳은 그 1919년 3.1운동 3년 후에 1922년에 초대와 4대 상북 면장을 지닌 김석한과 김찬희 등이 주도를 해서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정학원을 만들었습니다. 1985년에 비를 세우면서 김재환 면장님께서 글을 짓고 쓰고 했습니다. 그 1975년에 최초의 면지 헌남이 간행됐습니다. 그 간행 후에는 그러면 75년에서부터 이제까지 그 헌남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기록 속에 숨어 있는지를 제가 하다 보니까 몇 건 없습니다. 2002년에 만든 언양읍지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 구리문학대계라는 게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왔는데 상북면에서는 설화를 조사할 때 김재환 면장이 제보자로 참여를 합니다. 제보자를 참여할 때 그 사진과 함께 1975년에 프린트본으로 헌남을 발간했다.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울주군 내에 있는 읍면에서 전부 읍지와 면지가 발행됩니다. 2001년에 만든 언양 면지에는 헌남지가 상급문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북 면지에는 두 번째 면지인데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면지가 최초의 면지라고 이래놨습니다. 헌남의 존재를 모르고 최초의 상북 면지인지를 모르고 2002년에 상북 면지를 만든 겁니다. 그 많은 울주군의 읍면 중에 참고 문헌이 없는 읍면지는 상북 면지밖에 없습니다. 예, 이곳은 상북면 양등리 그 표석입니다. 이곳은 그 성남 송석하 선생이 1904년에 태어나서 1948년까지 45세를 살았습니다. 45세 동안 조선민속학회 회장, 진단학회 회장, 민족박물관장을 했습니다. 조선산악회 회장도 했습니다. 이분은
언양초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방구동으로 이사를 함으로써 울산초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고요. 상고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 중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는데 일본인 자경단 해가지고 스스로 만든 경찰들이 중국인하고 한국인을 엄청나게 죽입니다. 그래서 그 참상을 보고 아마 우리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몰라서 그렇다. 송석학 선생은 아마도 그때부터 민속학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송석학 선생은 맨땅에 해대입니다. 뭐 어디 배운 바가 없고 일본 학자 아키바 다카시하고 이마무로 도모가 동료입니다. 1932년에 조선 민속학회를 창립을 합니다. 여기는 언양 출신 정인석, 부산 동네 하단면 출신 그 유명한 역사학자 손진태, 일본인 아키바 다카시와 이마무로 도모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조선 민속학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 취지가 뭐냐면은 조선 민속을 연구하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료 수집에 대한 그런 송석학의 그런 의지가 상당히 서렸습니다. 1933년에 조선 민속 창간호를 간행합니다. 34년에 2호, 1940년에 3호를 발간합니다. 그렇게 발간하고 종간됩니다. 당초에는 1년에 4번 계간지로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속학이라는 이 학문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 수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아니고 광복이 되는데 딱 한 달 후에 조선 산악회를 만듭니다. 이것은 완전히 학술 조사단입니다. 오대산, 제주도, 독도, 울릉도 이쪽으로 다니면서 거대한 학술대를 몰고 가서 여러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고 또 와서 보고회를 하고 그 전시회까지 합니다. 이렇게 65명이나 되는 판을 그 의무반까지 전기통신반까지 이렇게 꾸릴 정도로 되면 요즘도 이런 조사단을 할 때 이렇게 못 꾸밉니다. 이 송석학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거든요. 송석학 선생은 이 조선산악회 회장직을 지고 고혈압으로 1948년에 사망을 합니다. 6.25 전쟁 때 간송 전형필이가 부산을 안 가고 울산 병영으로 왔습니다. 피난을. 이미 송석학 선생은 2년 전에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태어난 해가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수집을 많이 합니다. 전형필 선생은 김제평야가 질 겁니다. 전체가. 고려청자나 이런 게 저 일본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한 500만씩 팝니다. 팔아가 사쁩니다. 그래 명품만 이렇게 모읍니다. 그 사람은. 반대로 송석학 선생님은 명품은 안 모읍니다. 여러 가지 민속품에 대해서 모으기 시작하는데 독일제 카메라를 쥐고 황해도 해주 뭐 저런 한경도까지 갑니다. 여러 사진을 찍어 오는데 사진 카드가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자료 수집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송석학의 부친 송태간이 지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은진송시 제실입니다. 2002년에 간행한 상봉면지에는 그 현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현판은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성남사 표지석입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지금 있는 이 국도를 성남로라고 합니다. 성남사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성남로라고 했다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성남 선생이 살았던 양덕마을 앞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그 두 가지 의무부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 선생이 1945년에 국립민족박물관을 설립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민족박물관이 많습니다. 민속학하고 민족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민속학은 자국의 민속을 연구하는 게 민속학입니다. 민족학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민속과 문화를 조사 연구하는 게 민족학입니다. 성남 선생은 뭐 민속학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기본적인 학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 가지가 딱 빠졌습니다. 학과가 없습니다, 대학에. 인류학과를 그 송수가 선생이 주도를 해서 서울대 인류학과를 설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국립민족박물관의 가치는 뭐냐면 그 박물관에다가 송수가가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수집하고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촬영했는 민속 자료가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과거에 그 성남여관이 두 번째로 있었던 곳입니다. 첫 번째 성남여관은 성남사 경내에 들어가다 보면 한 대웅전하고 입구하고 한 중간쯤에 기념품을 팔고 화장실도 있고 그 앞쪽에 고추밭이 있는데 그 위치가 첫 번째 자리고요. 최기훈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했고 3대 상봉면 면의원을 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이쪽 일대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73년에 김지아 위원장이 주도해서 만든 헌남기 창립총회를 이 여관 특별실에서 그 창립총회를 합니다. 73년 9월인데 얼마 안 돼가지고 75년 4월 7월 이쯤에 이제 위대한 최초의 면지 헌남지가 큰 업적을 이뤄내는데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성적이 대단합니다. 면지로서도 상당히 후색도 갖췄고 이렇게 김지아 위원장이 성공을 거두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 향토회가 보통 넘습니다. 후비문학 대계에도 조사자가 자기 견해를 내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62년부터 상봉면장과 언양면장을 11년 동안 하면서 이 지역을 행정 책임자로서 엄청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한학이라든지 이 학문에 밝기도 밝고 그 문장력도 있고 글씨도 잘 쓰는 서예가고 이런 게 한때 어울리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우리 근대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구상북 면사무소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이란 그 개항 이후부터 해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한국전쟁 전후까지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을 말합니다. 우리 울산에도 이렇게 근대문화유산이 5개가 있는데 여기 구상북 면사무소하고 언양성당 본관과 사제관 그리고 구사모교, 남창역사 그리고 울기등대 구등탑이 있습니다. 현재 상북면 주민자치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이 구상북 면사무소는 1928년에 울주군 상남면하고 하북면이 상북면으로 통합되고 4년 뒤인 1932년에 신축된 면사무소 건물입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였는데 당시에 울산군에는 17개 면사무소하고 1개 읍사무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이 건물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1947년에 회의실을 증축하고 1976년에 민원실을 증축했고요. 그 후에도 식당과 서고, 농민 상담소 등을 증축했다고 합니다. 2001년에 상북 면사무소 신청사가 준공되면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2003년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천장과 실내 바닥, 내벽 등을 개조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식 기와집의 일식 목조 건축 양식이 절충된 형태로 그 당시 관공서 건물의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대기 문화유산이 현대에 들어와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 남아있는 근대 문화유산은 아직도 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생활 환경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이 이제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낡고 오래됐다고 무조건 개발하고 없앨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남겨줘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